자, 안녕하세요. 원탑 속도고 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당장 수능이 급한 친구들 위한 꿀팁, 모의고사 오답을 통해 한 등급 올리는 비법 알려드릴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답을 해서 한 등급 올리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쌤이 실제로 강의했던 학생들 대부분이 다 오답을 해서 한 등급씩 올렸고요. 실제 그게 가능해요. 자, 일단 쌤 경험상 오답을 해서 가장 많이 효과를 본 친구들이 80점 초반 중반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이 어떻게 돼? 요걸 오답을 잘하면 1등급을 가더라고요. 일단 먼저 오답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왜 그렇게 되는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수능 국어 모의고사 오답해서 한 등급 올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답의 중요성, 오답에 대해 착각하는 것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일단 오답의 중요성, 자기 분석이 가능하다. 이제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그 자기 분석을 해야 당연히 이제 내가 뭐가 문제인지, 그죠? 문제점을 파악하고 고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문제는 많이 푸는데 나는 왜 점수가 이렇지?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점을 모르면 어떻게 돼? 그대로 방치한 채로 시험을 보니까 결국 수능에 좋은 점수를 낼 수가 없겠죠. 그럼 자기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 오답이 뭐를 자기 진단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분석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제 오답을 하면 어떻게 돼? 자기 문제점도 고치고 그걸 어떻게 돼? 그 점수를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오답하면 좀 착각하는 게 있겠죠. 그게 뭐예요? 답지를 보고 정답만 확인하는 건 오답이 아니에요. 답지를 보고 정답만 확인하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 답지 보면 아 내가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건 진짜 오답이 아니고 자기 문제점을 메꿀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진짜 오답이 뭔지 한번 뒤에서 볼게요. 자, 오답하기의 원리, 진정한 오답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일단 틀린 유형 쓰기, 본인의 취향 유형 파악이 가능하다. 그죠?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유형이라는 게 있죠. 유형. 자, 이를테면은 수능 시험 범위는 그간 학교에서 배운 과정이 전 범위가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어떤 지문이 어떻게 날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물론 수특 연계라고는 하지만 그 지문을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정한 기준인데 그게 바로 문제 유형이에요. 수능 크게 이제 내용을 묻는 거, 글의 구조를 묻는 거, 보기 3점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내가 예를 들면 비문학에서 내용 파악이 안 된다든가 시에서 표현법이나 구조가 틀렸다든가 소설에서 보기 3점이 틀렸다든가 이런 식으로 본인의 취향 유형을 파악해야지 문제점을 붙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일단은 무조건 어떻게 유형 파악이 기본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2단계 1인데 첫 번째가 이제 답지 보고 왜 정답인가 써보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건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거예요. 오답에서. 그죠?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요 부분이 이제 남다른 오답인데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한 이유를 쓰는 게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래야지 자기 문제점이 어떻게 돼? 그 분석이 되는 거거든요. 자, 만약에 내가 제 정답이 3번이면은 답지를 보고 왜 3번이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나는 4번이라고 했어. 그럼 내가 왜 4번을 정답이라 택했는지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 문제는 선지의 내용을 그대로 쓰라는 게 아니라 내가 답이라고 생각한 이유를 쓰는 거예요. 그 내 생각을 쓰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답이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이게 남다른 오답이 되는 거겠죠? 그럼 내가 오답을 답이라고 생각할 이유를 찾아야지 나의 문제점이 찾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쌤이 제안한 오답하기 핵심이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정리를 했어요. 그 정답과 그 내 답의 차이를 이제 정리를 했어요. 생각을 정리를 하면은 3단계가 이거예요. 내 답, 정답과 내 답을 비교해서 나의 문제점 찾기. 그럼 이제 결국 이 얘기는 내가 지문을 잘못 읽었는지 아니면 문제를 잘못 읽었는지 특히 이제 뭐 지문 중에서도 내용이 부족했다 아니면 개념이 부족했다 문제에서 문제를 잘못 봤다 아니면 선지를 눈으로 읽었고 어떻게 실수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내 문제점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렇게 파악하다 보면 보통 실수가 두세 문제가 나요. 두세 문제씩. 굉장히 많죠. 그죠? 크죠? 근데 이제 벌써 어떻게 3 곱하기 그 세 문제 곱하기 2점 하면 6점이니까 벌써 등급차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오답을 하게 되면요. 잘 생각해봐. 내가 틀린 유형이나 아니면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돼, 뭐 지문을 제대로 안 해석해갖고 어떻게 돼, 틀렸으면은 당연히 어떻게 돼, 오답하고 난 다음에 유사한 실수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유사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등급 올리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오답하기 실례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오답하기 실내 1번 화법, 작문, 문법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구성이 문제 유형수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지문 해석의 문제점 찾기, 선지 분석, 그다음에 이제 결론 이렇게 되는 것들인데
아까 지문을 잘못 해석했으면 여기다 이제 지문 해석의 내용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답과 정답을 비교해 갖고 내가 결론을 내리는 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화법이나 이제 장문, 문법 이런 이제 오답을 하는 걸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문법을 오답을 한다고 했을 때, 그죠? 여기 이제 의문규칙 틀렸죠, 그죠? 이제 문법은 문제 유형보다는 의문론, 아니면은 단어, 문장, 문법 요소, 고전 문법 이렇게 총 이제 5가지 범주에서 출제가 되는데, 문법은 보통 문제가 보기에서 개념 주고 선지에서 그 개념에 대한 예시가 제대로 적용됐나 안 됐나 물어보는 것들인데, 내가 이제 오답을 한다 치면은 답지 보고 왜 정답인가 쓰는 거죠. 그죠? 자, 11번 의문규칙 보면은, 자, 2번에 어떻게 돼? 자, 내가 정답은 2번이야. 그럼 답지 보고 왜 정답인가 쓰고, 나는 3번을 했어. 그럼 내가 왜 3번을 했지라는 걸 어떻게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개념 파악이 안 돼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게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은 14번은 사동피동이죠. 그죠? 사동피동. 그럼 답지 보고 왜 정답인가 쓰고, 나는 그 다음에 어떻게 왜 2번 했는가 쓰고, 그럼 역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돼? 예시를 잘못 적용해서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그 보통 문법 같은 경우는 개념 파악이 덜 되는 경우랑 아니면 어떻게 돼? 예시를 적용 못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개념 파악이 덜 된 친구들은 다시 개념을 공부하면 되는 거고요. 예시를 적용을 못 시키는 친구들은 어떻게 돼? 유사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다시 그 자기만의 정리 노트를 그 만들어 갖고 이런 그 틀린 예시들을 다 정리를 해 갖고 가면 좋겠죠. 자, 이제 문법은 그런 식으로 오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오답하기 실내이 비문학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문맥적 의미 해갖고 어떻게 돼? 예시가 있죠. 그죠? 철수는 그녀를 향해 소리쳤다. 너 죽을래?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거 지금 이제 선생님이 요거 그 중요한 오답하는 방식 중에 하나 이제 문맥적 의미가 많이 틀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거 이제 해갖고 그 성과 볼 수 있게끔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테면 이 이제 문맥적음이라는 건요. 그 보통 이제 이렇게 너 죽을래 이렇게 단어에다가 밑줄을 긋고 그 이거의 의미는 이런 문제들 있죠. 그죠? 자, 우리 이제 보통 이 문제만 다 틀린 친구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문제는 글의 맥락상 그 너 죽을래. 그죠? 기억의 의미가 뭐야? 묻는 문제인데요. 자, 이걸 문맥적 의미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너 죽을래는 앞뒤 맥락상 그녀가 철수가 그녀한테 화가 나갖고 너 죽을래 한 건지, 아니면 농담 삼아 너 죽을래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냥 너 죽을래 이것만 보고 어떻게 철수가 화가 났다에 답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풀면 무조건 틀려요. 무조건 틀려요. 자, 보통 우리가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해요. 기억 나오면은 그 한 줄 읽고 바로 1번 선지 보고 기억 풀고, 니은 나오면은 바로 2번 선지 보고 니은 풀고 이렇게 해야죠. 그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자, 이 문제의 의도는 문맥상 그 단어와 문장 문단 전체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인데, 바로 밑줄만 읽으면 맥락상 해석이 그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단어 문장만 읽고 문제를 풀면 안 되고, 그 흐름상, 전체 흐름상 이거의 의미를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의 의미. 자, 이건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지문마다 나오는데 이것만 고쳐도 한 등급이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 비문학 세 지문에 다 나오니까 세 문제, 문학, 시, 소설, 고전소설, 고전시 다 등장하니까 최소 5, 6문제는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단어 문장만 밑줄만 읽지 마시고 문단 전체를 꼭 기억의 의미가 뭐지? 그 다음에 어떻게 문단 전체를 꼭 그 니은 문장의 의미가 뭐지? 이렇게 파악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맞는 그 숫자가 달라질 거예요, 아마. 자, 이제 이해하셨죠? 자, 이제 오답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면 18번은, 그죠? 이제 이렇게 글을 맥락상 읽지 않아서 틀렸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내가 20번에 보기 3점을 틀렸어. 그런데 이제 마지막 문단을 대충 읽어서 그래. 그러면 어떻게 답지 보고 정답인가 쓰고, 나는 왜 2번 했는가 쓰다 보면 어떻게 돼?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아, 내가 지문을 꼼꼼하게 안 읽었구나. 거기 마지막 문단에 나온 내용을 어떻게 돼? 놓쳤구나. 그럼 실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26번이 경제 그래프야. 그래서 이걸 틀렸어. 그럼 어떻게 돼? 내용이 복잡해서 내용을 이해를 못했어.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 내용을 이해를 못했으니까 보기랑 연결을 못 시켰어. 이런 식으로 결론을 찾아가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오답하기 실내 문학 이렇게 돼 있죠. 문학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면 표현법을 틀렸다. 그럼 내가 서리법 개념을 못 찾았다. 지문에서 이렇게 이제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어 식구 파악을 어떻게 돼?
잘못됐다. 그럼 이건 지문을 잘못 해석했다. 그럼 어떻게 지문을 해석한 능력을 고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하고 고전소설의 내용일치다. 그럼 어떻게 돼? 이제 내용은 파악은 잘했는데 선지를 어떻게 돼? 눈을 읽었다, 잘못 읽었다, 실수를 읽었다. 이런 식으로 그 파악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소설의 문맥적 의미는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고 어떻게 선지를 또 부분적으로 읽었다. 그럼 선지 분석의 문제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점을 분석하다 보면은 보통 선지나 문제를 잘못 읽거나 아니면 선지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풀어 틀리는 경우가 3-4문제 정도가 나와요. 3-4문제가. 그럼 우리가 이것만 잡아도 한 등급 올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앞에서 선생님이 80점 초중반 학생들이 효과를 많이 본다고 했죠.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런 친구들은 기본은 돼 있어. 어느 정도 등급은 나오는데 본인의 취향 유형인데 그걸 못 메꾸는 거예요. 못 메꾸니까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못 메꾸니까 그 계속 그 방치된 채로 가는데 이런 식으로 오답을 하면은 자기 생각의 문제점, 사고의 과정, 문제 푸는 과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문제를 고칠 수가 있으니까 1등급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일단 점수가 올라가면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뒤에 제가 이제 참고사항으로 넣어놨어요. 참고사항으로. 아, 선생님 도대체 문제 유형이 뭐예요? 궁금하신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일단 수능은 전체적으로 화법, 비문학 그죠? 그 다음에 우문문학, 서사, 이제 소설이나 고전소설은 다 모든 게 일정하게 내용을 묻는 게 있고, 구조를 묻는 게 있고, 이 비판적인 이제 보기 3점이거든요. 보기 3점. 그리고 이제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일단 비문학에서 어떻게 돼? 내용 묻는 문제, 주제 묻는 문제. 근데 요즘에 이제 주제 묻는 문제는 잘 안 나와. 이게 보기 3점이 답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제는 잘 안 나오고 일단 내용 묻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구조가 어떻게 돼? 뭐 이런 거 진술 방식, 예시 비교 대조 분류 분석 인과정 이런 것들 묻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문맥적 의미 있죠, 그죠? 문맥적 의미 글을 맥락상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해석해 줄 수 있는가 그거 묻는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기 3점. 자, 요런 게 이제 어려운 것들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시에서도 어떻게 돼? 시어식 곱하기 내용에 해당되는 거고, 가다 공통점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상의 공통점은 주제가 유사한것끼리 묶이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형식상 그죠? 표현법이나 시전개 방식이죠. 이거랑 유사한 걸 또 묶어줄 수도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단어가 어떻게 돼? 가나다 세 개가 다 나온 작품들. 내용은 다르지만 주제는 다르지만 가나다 뭐 역설이 있다. 아니면 가나다 모두 뭐 감정입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다음 이제 이런 게 이 진술 방식이라든가 시에서 표현법이라든가 아니면 되게 소설의 시점 진술 방식 이런 건 개념 정리를 좀 하고 가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고 이제 그 시나 그 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보기 3점 이렇게 해 갖고 내외제적 관점 이게 뭐냐면은 그 문학 작품은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돼? 감상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A라는 작품을 그 시대적 현실이랑 연결시키는 게 반영론이고요. 그다음에 작가랑 연결시키는 게 표현론, 독자 입장에서 감동과 교훈을 받는가 이게 어떻게 돼? 효용론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품 안에서 감상을 하게 되면 내재적 관점이 되는 거고, 작품 밖에서 시대 현실이나 뭐 작가 아니면 독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게 어떻게 돼? 그 외재적 관점이 되는 거거든요. 작품 밖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먼저 우리가 그 읽고 가면은 그 문제 푸는데 도움은 많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뒤로 가면은 장문은 보통 이제 그 글 쓰는 과정 있죠. 이제 학교에서 우리가 수행평가할 때 선생님이 이제 그 어떤 숙제를 내주잖아요. 뭐 논설문 써갖고 와라 이러면은 이제 그 쓰는 과정을 어떻게 돼? 객관식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럼 처음에 이제 글쓰기 계획을 해야 되겠죠. 뭐 소재, 주제 이런 것들 찾고, 그 다음에 이제 표나 그래프 나오는 게 자료수집 활용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뼈대를 만드는 게 서론에 뭐, 본론에 뭐, 그 결론에 뭐 어떤 내용 쓸 거야. 그래 뼈대를 만드는 게 개요짜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그 개요에 맞게 글을 썼으면은 조건에 맞게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글은 이제 내용과 형식을 어떻게 돼 줘야지 글을 쓸 수 있겠죠. 어떤 내용을 쓰세요. 그죠? 어떤 형식을 쓰세요. 그래서 뭐 반어를 쓰세요, 역설을 쓰세요, 감정입을 쓰세요 이런 식으로 그 대꾸를 쓰세요. 조건을 준다는 거죠. 그럼 그 이 조건에 맞게 다 써져 있는 그 선지를 찾아주면 답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고쳐쓰기는 내가 글을 썼으면 선생님한테 낼 때 그냥 낼 수가 없죠. 맞춤법 띄어쓰기 잘 됐는지 보고, 그다음에 문장의 앞뒤 뭐 주어 서술로 혹 맞는지 보고, 그다음에 이제 글의 흐름상 뭐 문단의 흐름상 어떻게 삭제해야 될 거, 아니면 내용 이상한 거 정리하는 거. 이게 이제 그 태고 고쳐쓰기 과정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다 객관식 문제로 쓰기 그 6에서 10분 문제로 나눈 거고요. 문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범주별로 그죠? 의문, 뭐 단어, 그다음에 이제 문장, 문법 요소 해갖고 내가 주로 뭐를 그 틀렸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건데 보통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답지나 아니면은 문제풀이 답지를 보면은 거기 뒷부분에 다 유형이나 이런 게 대충 첨가가 돼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도 되고요. 선생님이 준 걸 참고하셔도 되고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죠? 문제만 풀지 마시고 이 지금 맨 뒤에 있는 유형들 이제 정립 됐으니까 내가 문제가 뭘 묻는데 내가 뭘 틀렸지? 어떤 유형이 약하지? 그래서 본인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그다음 그렇게 하다 보면 수능에서 실수를 두세 개 정도 줄일 수 있고요. 내가 지문을 꼼꼼하게 읽어야 되겠다. 선지 해석을 신경 써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돼? 그런 식으로 내 문제점을 찾아갖고 자꾸 고칠 수 있으면 어떻게 돼? 점수들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이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고3 여러분들 파이팅 하십시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